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주말이 옵니다. 주말 되면 날도 이제 확 풀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100돈 금팔찌가 발견돼서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발견 일자는 지난해 12월 26일, 아직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금값 완전 미쳤지 않습니까? 금 100돈이면 최대 1억 원까지 땡길 수 있다는 거. 자, 6개월간 주인 안 나타나면 저걸 습득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분이 갖는다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대구 하늘을 보니 구름이 일직선으로 쭉, 아마 항공운이겠죠. 사방가족 여러분도 올해 운세 저렇게 쭉 하신 배선미님. 자, 고양이를 찾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봉우제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제보하신 분께 꼭 살해하겠습니다. 저 녀석 좀 잘 좀 봐주세요 하신 최효리님. 칭따오사입니다. 사반 완전 좋아하는 여친 김사랑 오늘 생일이에요. 평생 너 사랑하자 하신 민현기님. 자, 어머니 모시고 장흥농협 송추지점 가서 돈 좀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액을 인출하니까 창구 직원분이 어머니랑 저를 분리하고 집요하게 피싱 여부를 살피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신 남우현님. 그리고 양주 옥정의 김정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실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무인 매장 진상 투숙객입니다. 자, 한밤중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성. 야, 빨리 집에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기 어딜 가. 됐어. 야, 네 맘대로 해마 하고 저렇게 갑니다. 자, 혼자 매장에 들어온 남성 조용히 바지를 주섬주섬 벽을 향해서 쉬 하고서 취한다. 매장 물건을 바닥에 툭. 자, 이내 본인까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서 그대로 웅크려서 퍼질러 찹니다. 자, 잠시 뒤 경찰이 왔죠. 남성은 자고 있는데요. 강제 기상. 야, 네 집 가서 주무셔. 저렇게 쫓아냅니다. 상황 종료됐어요. 왜 사니 도대체? 너무 심하죠. 대구에서 무인 휴대폰 케이스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바로 그제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두 남성이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집으로 갔고 또 한 명은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장에 들어오더니 매장 구석에서 볼일을 보고요. 비치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웅크려 앉아 2시간가량 잠까지 잤다고 합니다. 이게 무인 매장이잖아요. 제보자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웃 술집 업주가 전화를 한 겁니다. 매장 안에 어떤 남자가 자고 있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연락을 해서 그때 이제 상황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친구도 버려놓고 갔을까? 저 친구도 알았겠죠. 저기서 누워 있었고 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정도 그 이상입니다. 경찰이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이 경찰이 와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기서 아마 소변을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누운 것도 있죠. 소변 냄새, 악취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남성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고소하셔야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아무데나 툭툭입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아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가게 옆 주차장에 서서 자, 담뱃재를 툭툭 털더니요. 꽁초는 바닥에 툭 버리고 밟고 유유히 떠납니다. 자, 잠시 후 꽁초가 바람에 휙 박스로 옮겨 붓습니다. 활활 불 붙었죠. 지금 타오릅니다. 어라라, 야, 너 어디로 가? 주차된 차 쪽 아래로. 자, 그리고 오토바이 쪽으로 또 쭉 때마침 지나가던 녀석. 불이야. 자, 헐레벌떡 식당으로 들어오고요. 다 같이 와서 소화기로 자, 겨우겨우 진화는 됐는데
요즘 날이 진짜 건조하단 말이죠. 순식간이야. 예, 맞습니다.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정말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제보자는 부산에서 아구찜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난 23일 한 남성이 식당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에 폐지 더미 위에 담뱃재 털고요.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리고 떠난 겁니다. 남성이 떠난 뒤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려서 폐지로 불이 옮겨 붙었고요. 주차된 전기차 밑으로 폐지가 이동하면서 하필 불이 더 전기차. 확산이 된 겁니다. 하필 아이고야. 전기차예요. 어. 자, 지나가던 한 시민 해당 상황을 목격한 후에 곧바로 식당으로 뛰어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알렸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금방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옆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었다면서 불이 더 커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라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저 꽁초 무단 투기자는 어디 뭐 하고 있습니까? 정작 발 뻗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담배 폈다는 뭐 경범죄나 뭐 다른 거는 될 수 있어도 이게 결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담배 피는 사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자주 이 근처에 와서 흡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되지만 이렇게 제보한 이유는 좀 경각심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택배 기사님들께 알립니다. 누가 매너 없이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전세 낸다는 소문이 있으니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다급히 달린 메모들 시땡, 로땡, 쿠땡 아닙니다. 우린 너무 억울해요. 자, 로땡, 쿠땡도 아니면 엘베 전세 낸 그 회사 도대체 어디? 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C땡, 로땡, 쿠땡 거의 다 나왔죠. 남은 게 과연 누굴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인데요.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요청문입니다. 택배 배송 기사들에게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방문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잡고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이 붙은 뒤에 여러 업체의 택배 기사들이 너도 나도 나는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배송 시간을 직접 적어놓고 억울함을 토로한 겁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쿠땡, 이거- 로땡 자기들 다니는 시간을 적어 우리는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 해당 업체라고 오해를 받으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은 아니라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최영진 평론가님. 예. 안 적어놓은 곳이 거긴가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또 안 걸리네 또. 안 넘어왔어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가 데리러 가야 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1년 전 아들이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이 아직 20대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둘이 오래 만난 사이라서 뭐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말라가고 힘들어 보여요. 직업 군인이라 훈련이 잦은데 퇴근하고 육아까지 하니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건 날이었는데요. 아들, 훈련 다 끝났지? 엄마가 반찬 좀 했는데 집에 와서 가져가라. 엄마, 오늘은 그 장모님 댁 갔다 와야 해서 다음에 가져갈게. 아니, 니네 그 장모님 댁은 거기 부산 아니니? 아우, 너 훈련 끝났는데 거길 또 왜 가? 하은이랑 애기 데리러 가야 돼. 갔다 와서 쉬지 뭐. 아니, 너 저번에 다쳤다도 그건 다 났어? 아니, 도대체 하은이는 애를 데리고 왜 맨날 이렇게 부산에 가니? 괜찮아. 나 운전하느라. 끊는다, 엄마.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 장기 훈련을 가는데요. 며느리가 혼자 있기 적적하다며 매번 부산 친정집에 내려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갈 때는 기차를 타고 올라올 땐 아들이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차로 운전해 데리고 온답니다. 심지어 얼마 전 훈련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왕복 9시간을 직접 운전했더라고요. 아들 부부 일이라 참견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진짜 보고만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엄마로서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접 타임
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냅두자는 자아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네. 아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애미가 뭔 참견이요. 형제 놈도 지 새끼랑 섹시 보고 싶은 게 피곤한데도 부산까지 가는 거지. 모른 척해야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참견하자는 자예요. 와, 엄마 그걸 왜 고민이야? 며느리 불러다가 눈물 쏙 빠지게 혼찌검을 내야지. 지만 피곤이야? 지 서방은 일주일 내내 쎄 빠지게 고생하다 왔는데 그걸 또 키의 부산까지 오라가라는 게 정상이요, X. 자, 교수님. 네. 진짜 이 아들 키운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이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게 어머니께서 관여하셔서 뭐 나아질 거는 없어요. 사실은 둘의 이제 갈등만 생길 수 있고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다고 뭐 다 큰 성인들 애 엄마 아빠가 그 시간에 그러면은 부산 안 가고 집에만 딱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득이 없고 엄마만 속상하고 아들 며느리 둘 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여기서는 참는 것이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군인들, 직업 군인들이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통상은 이제 근처에 같이 이제 거주를 하다가도 오랫동안 훈련한다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혼자 있기에.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장교 출신이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지금 아들 형진이가 본인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막 해서 며느리한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했을 때는 두 사람 관계를 깰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엄마 마음으로는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괜히 나서셨다가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지켜보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자, 최영진 평론가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형진이가 좋아서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저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하은이가 지금 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왜냐면 좀 훈련하고 힘든 상황이면 보통은 내려오지 마 우리가 갈게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결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은이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예. 투샷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양원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너도 아이 낳고 힘들지? 근데 우리 아들도 요즘 좀 힘든 것 같다. 무슨 일 있니? 라면서 조금 이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어려요. 형진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쉽지는 않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아빠가 가가지고 운전해서 부산까지 뭐 좀 멀긴 하지만 운전 뭐 그렇게 힘듭니까? 훈련보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 좋은데요.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본인이니까요, 아들이 네. 조정할 저는 여력은 좀 없어 보여서 요거는 어머니가 조금 관여해서 좀 중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생각보다 관여해라라는 입장도 꽤 있어요. 진짜? 꽤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우선 담비맘님, 우리 집 도비님, 나누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부간의 갈등만 생긴다. 그냥 냅둬라라고 하셨지만 눈빛이 묻는다님, 장모님이 개입하셔야 할 듯. 오픈 웨이브님, 다른 곳도 아닌 경기도에서 부산, 아내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입장도 많아요.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아침이다. 나왔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코의 매력. 타코까지 서브웨이답게. 서브웨이 타코 샐러드.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10년이 지났는데 피부가 그대로네. 바꿨어, 안티에이징. 어릴 때 쓰던 건 안 맞아서. 생애 전환기 안티에이징 라비앙. 피부, 지금부턴 다를 거야. DNA 에센스 라비앙. 새로워진 콘택 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걸렸구나 생각되면 포터콜드 유한양행 약국에서 컨택하세요. 모르는 여성이 초등학생 자녀를 따라 집안까지 따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집안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놔주지 않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돼서 이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달아놓은 홈캠을 확인했더니 집에 웬 이상한 여성이 들어와 있더라. 네, 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좀 전해드리면요. 우선 이 제보자는 워킹맘이고요. 경기도 안양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인 아들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라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로 아들 방과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웬 낯선 여성이 아들의 방에서 아들 사진을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자, 제보자가 처음에는 집에 친구를 데려왔나 싶었대요. 일단 아들에게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자 누구냐 물었더니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하원 후 놀이터에서 잠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낯선 여성이 아들에게 다가와서는 대뜸 말을 걸면서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제 아들이 대충 대답을 하고 자리를 막 피해서 집으로 갔는데 계속 여성이 아들을 따라오다가 집 안에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중간에 아들이 왜 따라오냐, 오지 말아라 말을 해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놀란 제보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요. 남편은 홈캠을 확인하면서 곧장 집으로 향하고 동시에 경찰과 아파트 관리실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집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 다행히 집에 설치된 아까 보셨던 그 홈캠, 거기에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 당시 상황 제보자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홈캠에 대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나가라고. 네. 계속 나가라. 왜 여기 있냐. 경찰에 신고했다. 근데 그래도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더 안아요. 얼른 아이한테 떨어져라.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눕히고 자기도 누우려고 했어요. 아이를 옆으로 밀고 자기가 들어가려는 그런 액션이었어요. 아우, 이게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서 내 자식한테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좀 이런 뉴스들이, 이런 사건들이 겁이 나는데, 일단 제보자는 홈캠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스피커로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경찰 이제 곧 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경찰 오면 너 큰일 난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현실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좀 대목인데요. 심지어요, 이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고 여성이 옆에 있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서 이 제보자가 해당 장면을 캡처해서 확대를 해봤는데, 자, 지금 저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성이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요, 옆으로 밀면서 그 옆에 자신도 같이 누우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외에도 여성은 아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는데, 여성보다 아들이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를 홈캠으로 지켜보는 제보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집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실에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지금 막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아니 당장은 아이 옆에 외부인 여성이 지금 있잖아요. 엄마 속은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돌보미 선생님이 딱 도착할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돌보미 선생과 아이 앞에서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벗었다고요?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모르는데 아가씨였어요. 너희 집이 어딘데 여기를 들어왔니? 그랬어요. 그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랬더니 예, 그러고 막 형설수설해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누구냐고. 사람 아닌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소파에 앉아있고 걔는 그 소파 앞에가 서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려요. 저도 무서웠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무서웠겠죠. 바지를 홀라당 벗어버리니까 팬티도 다 벗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교수님 뭐 네. 옷을 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돌보비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여성이 이제 아이를 뭐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비 선생님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물었더니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이다. 뭐 사람 아닌 사람이 있냐 나가라 했더니 여기가 내 집이고 쟤는 내 아들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여성이 와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까지도 벗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라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옷을 다시 입었고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이제 아이 아빠가 또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도 이렇게 놀랐는데 아이는 얼마나 그럼요.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 때도 이제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우셨다고 해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잔상에 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뭐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아이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혹시 조금 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지나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보자는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 아이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단톡방에도 이 상황을 알리면서 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급한 대로 단톡방에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문자를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다 얘기하면서 생활지원센터 연락처도 공유를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면서요. 근데 그중에 몇 층이냐, 내가 남자다, 한번 가보겠다라고 나서는 이웃도 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제발 좀 도와달라, 남편도 가고 있고 관리실도 불렀다 답했고 실제로 아파트 입주민 2명이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남편은 또 그 이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관리실은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일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집하고 관리실이 매우 가까워서 5분 거리인데 이웃 주민과 경찰보다도 늦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실에서 제일 늦게 도착해서 너무 실망이고 좀 충격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보자가 사는 아파트는요,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고 놀이터도 많은데 주변에 도움 청할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에 너무 좀 실망했고 기가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을 알렸는데도 경비원이 제일 늦어서 좀 답답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SNS에 이 내용을 공유했는데 입주민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다행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아파트 집값을 또 걱정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제가 달려갈게요 했는데 일부. 네, 그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면 안 좋게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집값을 또 걱정하는 분도 계셨다는 이 제보자의 말씀이었고요.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본인 자식이 만약에 이런 일 겪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나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산 때문에 경비원 숫자를 대폭 좀 축소를 했는데 그 결과 아파트 안에서 아이가 납치될 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예, 일부 좀 뭐 입주민들이겠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문제는 저 여성이 아무래도 같은 단지 아파트 단지에 뭐 입주민일 이웃이. 가능성이 예.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또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문제가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이웃일 가능성, 또 이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경찰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이제 도착했을 때는 여성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여성이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죠. 보호자랑 바로 연락은 또 안 됐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그래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은 저 정도로 이제 됐는데 문제는 주거침입 내지 범죄가 될 여지도 좀 있거든요. 뭐 정신적 부분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경찰 조사가 조금 더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제보자분께서는 만약에 저 여성이 가족들의 어떤 보살핌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렇게 혼자 나와서 남의 집에까지 지금 들어왔겠느냐 이걸 좀 우려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정서적인 문제나 인지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럼 장기적으로도 좀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아가씨조차.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에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됐고 저렇게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또 분들의 행동도 조금 더 내 가족처럼 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무인 꽃집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새벽에 매장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꽃을 뜯어먹은 뒤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사건 반장이 말이죠. 세상 참 별의별 일 진짜 다 전해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제가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진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교수님.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제보자는 5년 전부터 서울 송파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을 넣어서 마치 작은 정원처럼 만드는 테라리움이라는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는 또 하나의 이제 매장을 열었는데 그 매장은 한쪽 면이 이 테라리움으로 꾸며져 있는 매장이었어요. 여기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사장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아침에 네. 매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바닥에 흙과 모래가 아주 잔뜩 흩어져 있었고요. 꽃다발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집어넣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 후에 CCTV를 돌려보고 그냥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CCTV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길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식남 이게 뭔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3시 언저리부터 한 2시간을 넘게 들어와서 좀 막걸리를 두고 있어요. 막걸리병을. 그거를 마시면서 뭐 감상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테라리움이라고 아시죠? 풀이랑 이끼 같은 걸 넣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어요. 어떻게 먹었지? 꽃다발에는 꽃도 다 뜯어먹고 그리고 뭐 수경재배에 있는 이런 물 같은 것도 다 마시고 담배 피고 앉아서 뭐 감상도 하고 뭐 이쪽 저쪽 둘러보고 일단은 그 먹는 게 거의 충격적이어갖고 뭘 맛있게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뭐 탈이 나지 않았나 그런 기괴해요. 진짜 기괴해가지고. 아니 지금 사장님이 손해가 막심하셔요. 근데 CCTV 보다 보니까 당신도 웃긴 거야. 그래서 막 웃어.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사건 반장에서 뭐 어디 꽃을 훔치거나 뭐 나무를 훔치는 경우를 전해드렸지만 이 꽃하고 풀 뜯어먹는 사건을 좀 전해드리는 게 믿기 힘든 영상이 좀 나온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40분 경이었는데요. 패딩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한동안 또 우두커니 선 채 매장 한쪽을 가만히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서 병째로 마시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이미 이제 다른 곳에서 담배, 마시다가 가져온 뭐 담배 반병 정도만 남은. 그리고 저 영상 보시면 담배 피잖아요. 아이고. 네, 갑자기 담배 꺼내서 피우기 시작하고 또 매장 문을 열어서 환기는 또 시켜요. 아이고. 예, 그 와중에 급기야. 또. 예, 매장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꽃과 식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싹싹 긁어 먹었는지 제보자가 발견했을 때는 유리 용기 안에 들어있던 풀과 이끼는 그냥 뭐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모래만 조금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제보자분도 좀 오죽하면
혹시 탈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하고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도둑놈 걱정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먹었으면 저 배탈 났을 것 같은데 뭐 이럴 걱정도 하셨다고 하고 지금 뭘 마셔 지금. 그 뭐 물도 마시고 막 그런 겁니다. 너무 기괴하고 좀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아, 혹시 산삼인 줄 알고 먹은 거 아닌가 술김에. 자, 저 남성 때문에 매장에 피해를 입은 사장님 보기에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도둑놈인데 도둑놈 걱정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풀과 흙을. 자, 이 남성이 어떤 걸 먹었는지 제작진과 사장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신기한 게 거기 물이 없어요. 아, 물이 없어요? 물 마시는데? 흰물보다 흙을 더 많이 먹었다. 더 많이 드셔가지고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큰 항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손으로도 잘 안 뜯어질 정도로 고사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뜯어서 먹었는데 지금도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없어요. 초록이가. 감자같이 생긴 그거는 혹시 뭘까요? 감자요? 그거는요. 코르크. 그걸 먹으려고 했어요? 네. 몇 번을, 어쩐지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승질이 나셨는지 바닥에 팽개치시더라고요. 네. 코르크마개를 먹었구나. 꽃다발이 제가 없어졌어요? 꽃다발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종이 포장만 이렇게 뭐 그 아이스크림 콘처럼 있었어요. 아, 박 변호사님, 그래도 와인 그 콜크 마개 또 그건 또 안 먹었네 또. 그거는 뭐 감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양하게 먹었어요. 꽃을 뭐 먹을 수 있는 꽃도 있겠지만 꽃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거든요. 생긴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풀하고 이끼를 좀 먹었고요. 그리고 이 흙이 잔뜩 묻은 풀을 근데 흙이 많은데 그 흙을 먹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합니다. 유리병에 더 충격적인데 목이 말랐는지 유리병을 써야 되는데 이거 유리병 안에 지금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흙이 많이 더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물보다는 흙을 먹었는 것 같고 코르크 마개는 이제 씹다가 실패하니까 안 먹었습니다. 꽃다발도 먹었는데 이건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막 빨아먹고 이러다가 이제 이 종이만 남은 거죠. 근데 입술에는 이제 그 꽃다발 그 꽃 색깔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래요. 한 3시간 동안 풀, 흙, 꽃, 이끼 뭐 이런 거 먹고 있다가 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뭐 남의 방송사긴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자주 보거든요. 저도 봅니다. 예, 특히 재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산에서 막 뜯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흙은 안 먹거든요. 흙은 안 먹어요. 흙이 예. 좀 불편해요. 아니, 흙 먹거나 가진 않잖아요. 흙이나 이끼나 뭐 이끼는 먹을 수 있는데 털고 먹죠. 그리고 흙 털어야지. 자체를 먹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꽃도 사실은 이쁜 꽃들은 맛이 없거든. 안 먹어봤습니다. 진달래 이런 거 먹을 수 있지만 꽃을 먹고 이러지는 않지요, 일반적으로. 자, 잡혔습니까?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최근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됐다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조사나 뭐 다른 구체적인 연락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성이 매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식물을 먹어 치우면서 입은 피해가 100만 원이 넘는 아이고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지금 막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특히 남성이 싹싹 긁어먹었던 그 흙까지 없어진 그 테라리움 있죠. 제보자가 1년 넘게 정성을 다해 갖고 이걸 드셨어, 아까 그 양반이. 이거를 싹싹 긁어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당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1년 넘게 갖고 왔고요. 게다가 남성이 매장 안에서 담배도 피웠잖아요. 아직도 꽃집 안에 담배 냄새가 남아 있어서 너무 속상하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양반 이거 무슨 진짜 탈났을 것 같은데? 탈락.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완전히 뭐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수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조현병이나 알코올성 정신병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식 인식이 없는 상태고요. 저렇게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병이 있어요. 섭식 장애 일종으로 이식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잖아요. 이식증. 그래서 뭐 흙이나 머리카락 이런 거 제일 많이 먹고요. 사실은 뭐 금속, 플라스틱, 비누, 스펀지
스펀지 뭐 아주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와중에 코르크는 안 먹잖아요. 네, 이제 뭐 콜콜을 먹으려고는 했는데 이제 안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신경이나 정신이나 발달 이런 거에 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또 정말로 궤양이 일어나거나 큰 병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기괴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네요. 예, 많이 좀 속병을 앓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예, 오늘 별별 상담소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남편분의 사연이네요, 교수님. 네, 오늘 사연자는 40대 남성입니다. 그 과거에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아내랑 다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였습니다. 막 예식장, 신혼여행지, 결혼 반지 모든 게 다 비교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형편에 맞게 금은방에서 우리 그냥 작은 결혼 반지로 맞추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 친구가 부쉐땡에서 한다니까 나는 까르땡에서 해야겠다 막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신혼여행도 친구가 하와이로 가니까 나도 하와이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이 오늘의 사연자는 듣지도 못했던 브라이덜 샤워, 그러니까 우리 브라이덜 샤워라 그러면 이제 신부를 축하하는 파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하겠다고 친구처럼 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도 다 내주셨대요. 사연자는 결혼식만 잘 끝나면 이게 다 끝나겠지라는 기대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무너졌겠죠. 그렇죠. 이 비교 있죠. 친구와의 비교. 결혼식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사연자가 서둘러 출근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연자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지금 너무 늦어서 이따 퇴근하고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아내 입을 삐죽거리면서 내 친구 남편은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음스 버리고 나간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연자 눈치를 보다가 쓰레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부부의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연속으로 친구를 만나러 나간 거예요. 사연자가 좀 조심스럽게 아기도 있는데 이틀 연속은 좀 그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아내 입을 삐쭉 내밀더니 진짜 누구랑 진짜 비교되네. 내 친구 남편은 오히려 잘 놀다 오라고 격려까지 해주더라. 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사연자 남편은 친구 남편하고 지금 3명이서 한 집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자, 불만 폭발.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폭발 직전 남편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나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마사지 좀 해주면 안 돼? 와이 카노 아까 다리 해줬다 아이가. 여보, 다리는 다리고 어깨는 어깨지. 내 친구 남편은 매일 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마사지를 풀로 해준다는데 진짜 너무하네. 그래 대라 어깨 딱 대라. 내 팔자. 딱 대라. 그렇게 할 거면 됐어. 나 엎드려 절받기 싫어. 사기 결혼 당했어 진짜.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분노가 나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육아에 지친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오랜만에 이제 둘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딱히 갈 데는 없고 인근에 이제 편의점에 야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예. 야외 테이블에서 그냥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길을 지나던 아내의 친구 부부와 드디어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친구가 이제 짐 가방 갖고 있길래 어디 다녀왔냐고 묻자 친구는 우리도 애들 맡기고 1박 호캉스 좀 다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네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친구 남편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그 친구죠. 친구가 맥주캔을 똑 따자마자 친구 남편은 휴지를 꺼내서 캔 입구를 닦더니 여보 입 닫는 데니까 그냥 마시면 안 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아내 친구가 맥주 한 모금 마시고 할 때 여보 빈속에 마시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안주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아내는 한숨만 푹푹 내셨다고 합니다.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 안 좋은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좀 생깁니다. 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통화를 조금 들어요. 아내가 아마 친구하고 그 친구랑 아마 통화를 거실에서 했는데 그걸 뭐 듣고 싶은가 아니 살짝 들으니까 하는 말이 너는 너무 좋겠다. 시댁도 부자고 남편도 너무 좋고 니는 다 가졌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결혼 따위는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실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고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부족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친구 남편 그 사람은 밤 하늘에 별도 밤 다 타준다는데 당신은 뭐 해주는 게 있냐라고 했고 사연자도 욱했죠. 그럼 이혼하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아내 앞으로 친구하고 좀 멀리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는 친구 남편 얘기가 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누그러졌나 했더니 어느 날 아내한테서 문자 폭탄이 막 날라옵니다. 네, 어느 날 아내한테 갑자기 문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유튜브 영상 링크가 연달아서 계속 오는 겁니다. 또 뭔데? 자, 확인을 해보니까 이른바 사랑꾼, 아내 바보로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의 영상이었는데요. 어쩌라고? 영상 속의 한 연예인이 아내는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라면서 명언을 한 아주 인기가 많은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연자 분위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와, 진짜 예쁜 부부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자 아내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짜증내도 다 공감해주고 받아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연자 순간 쎄한 기류를 느끼고 급하게 화제를 돌려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내가 고기 구워줄게. 여보 일찍 들어와.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의 대답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나도 일찍 가려고 노력할게. 그런데 자기도 같이 노력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도 이 사람들처럼 조금만 노력하고 배려해주면 훨씬 멋져질 것 같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최영진 평론가. 이혼! 이혼. 그래서 이제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간 겁니다. 똑같이 이제 복수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내 친구 결혼기념일에 다이아몬드 반지 받았대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도 질 수 없어. 순간 좀 욱했지만 참고 내 친구 아내는 비상금 모아서 야 남편한테 게임 사줬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아내도 막 이렇게 얘기 듣고 좀 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안 했대요. 자,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또 차를 두고 마트에서 이제 가볍게 장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짐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아내에게 작은 짐 좀 몇 개만 들어줘라고 하니까 아내가 또 입을 또 삐죽대면서 아휴 아내한테 짐까지 들라고 시키는 남편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라고 또 쏘아붙인 거예요. 짐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친구 아내는 미리 앱으로 장 봐서 배달까지 다 시켜놨다라고 맞받아치니까 이번엔 아내도 빵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자,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 싸웠습니다. 별별 극장 레이드 액션. 당신 진짜 유치하다 정말. 치사하게 왜 이래? 내가 네가 나한테 한 거 똑같이 내가 돌려줬다 아이가. 당신 내가 보낸 그 유튜브 영상 봤어 안 봤어? 봤다. 그 연예인은 그 마누라한테 여신이라고 부른다더라. 그건 연예인이고 또 맨날 비교하고 지겨면 죽겠다. 니 그걸 살아라 연예인하고. 진짜 이 밴딩이 소갈딱지. 당신이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아까 통한다니 하고. 교수님. 물 마시다 지금 쏟을 뻔했어 지금. 그러니까요. 교수님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별별 상담실 너무 오래 하면서 이렇게 세 분의 남자가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적이 있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정말 아내한테나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하는 건 굉장히 무능하다는 낙인을 찍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 이런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나 회사에서나 다 정말 비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금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 계속 이렇게 가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부가 악화가 되면 또 이 아내도 손해 보시기 때문에 비교는 정말 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씩씩하게 학교로 향하던 아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위를 올려다보는데요. 왜 또? 자, 아이가 급히 뒤돌아 달아나는 순간 빛이 번쩍하더니 전봇대가 떨어졌습니다. 와, 네, 떨어진 전봇대에서 연달아 불꽃까지 튀는데요. 아이가 단 몇 초라도 늦게 반응했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왜 쓰러졌을까요? 이 하수도 구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봇대 주변 지반이 약화됐다고 해요. 이후에 사고 현장은 즉시 통제가 됐고요.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직원은 남성의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자, 주유를 마친 남성, 지갑을 찾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갑자기 직원을 위협하면서 가방을 빼앗습니다. 직원. 네. 그 과정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 담은 뒤에 돈 떨어졌어. 주어라. 아, 오토바이를 타고 쌩 도망갑니다. 아, 그러나 도주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급히 달아나느라 역주행으로 가버려요. 역주행을 잠깐만. 벌인 끝에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쿵 충돌하고 맙니다. 심지어 남성이 타고 온 오토바이도 남의 것을 훔친 거라고 하고요. 훔치고 위협하고 도주하다가 역주행까지 남성에게 내려질 처벌이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전봇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밖에 있어야 뭐야, 전봇대인데 도로 안에 서 있는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전봇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요. 차량이 앞으로 나갈수록 도로에 박힌 전봇대가 연달아 뿅뿅뿅뿅 뿅뿅 계속 나타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일어났나 했더니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전봇대를 저렇게 도로에 세워두면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는 하니 그 전까지는 눈 크게 뜨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요. 예, 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걸로.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마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